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오후 들어서 좀 힘이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등장해서 시장이 좀 밀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시청자분들이 하고 계신데 네. 왜 하락하는 건지, 정말 이렇게 끝이 나게 될 것인지 시장에 대해서 오후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악재 세 가지를 해소 중에 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떤 악재일까요? 그러니까 완전 해소가 된 건 아니고 지금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초에 제가 이제 시장의 어떤 조정을 좀 예상을 했었고, 그 조정이 일단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 조정이 나왔던 악재 세 가지가 있죠. 이 악재 세 가지를 보고 지금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 세 가지 악재가 처음에 유럽의 경기 침체로 인한 달러 강세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한 잭슨 미팅인데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죠. 그다음에 중국 경기 둔화였는데, 이 유럽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끊게 되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일과 영국의 CPI가 이제 뭐 초급등하면서 안 좋을 거다라고 봤던 건데요. 어제 독일이 2분기 GDP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1.5%인데 1.8%로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 가계지출 증가 영향이라 보도했는데, 어쨌든 유럽의 경기 지표 좋게 나오면서 유럽의 경기 침체감은 살짝 좀 뒤로 물러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뉴스 나오면서 이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것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도 올랐고, 어제 우리 시장 올른 이유가 또 아침에 강했던 이유입니다. 그다음 잭슨 미팅. 주 초반부터 잭슨 미팅에서 매파적인 이야기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우려감 때문에 하락폭이 깊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오늘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을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어떤 매파적인 위원들의 발언보다 더 세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밤에도 이제 그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도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졌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보다 심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오히려 좀 더 좀 친화적인 얘기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8월 CPI를 우리가 추정을 해봤을 때 8월 달이 끝나고 있는데 8월 CPI, 이 8월 CPI를 만들고 있는 유가라든가 가솔린, 뭐 주택 가격, 바로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가이드 봤을 때 8월 CPI도 꺾일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CPI를 봤을 때는 아마 다음 달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기는 무리다라고 좀 또 보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좀 올랐습니다만, 지금 오후 들면서 이 시장의 조정이 좀 나오는 것은 어쨌든 뭐 파월 의장이 어떤 말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불확실성, 주말을 앞둔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잭슨 미팅에 있어서 어떤 그 지금까지 어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보다 더 센 발언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엔 또 올라갈 것이고요. 제가 볼 땐 더 센 매파적인 발언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경기 둔화가 우려가 있던 건데요. 어제 발표가 나왔죠. 1조 위안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프레 관련주가 이 중국 경기 부양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나 이 심화되는 부동산 위기, 그다음에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전력 부족 같은 어떤 경제적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1조 위안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신재생이라든가 뭐 도로 건설 포함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방안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관련주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요 세 가지는 요거는 오늘이면 끝날 거고요. 유럽의 경기 침체라든가 중국 경기 둔화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해결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지언정 시장이 또 급락할 일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세 개의 악재가 하나는 해소가 될 것이고요. 두 가지는 다음 주부터 해소가 될 수 있는 그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악재가 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 각각의 종목별의 움직임은 어떤지, 또 시청자분들이 아니 원전주 우리가 기다렸던 뉴스가 나왔는데 네. 왜 아침에 상승을 지금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까 좀 아쉬워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종목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전주가 오늘 이제 아침에 좀 상승 출발했다가 네.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건데, 아마도 이제 어떤 그 재료 노출에 대한 어떤 매물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3조 원대의 이 이집트 원전 수주권은 13년 만에 정말 수조 원대 기록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루짜리 재료가 아니고요. 특히나 지금 그 국제 우라늄 가격, 그러니까 원전의 재료가 되는 국제 우라늄 가격은 여전히 급등 중에 있거든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원전주는 오히려 만약에 어제 못 사신 분들은 뉴스를 보고 나서 저거 미리 좀 사둘 거라고 후회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가격대가 살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좀 보이고요. 이 3조 원 계약한 것을 다음 달에 이제 사업 설명을 통해서 이 거의 한 100여 기업들 어떤 그 기자재 기업들한테 어떤 정보 공유가 나가거든요. 아마 그때쯤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한수원이 수혜인 거지 어떤 우리 뭐 어떤 그 종목들한테 당장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이 기자재 업체들한테 정보 공유가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수주 기대감 나왔을 때 아마 상승이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지금 원전 이 우라늄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다음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범한 퓨얼셀 에너지 제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소 쪽에서도 범한 퓨얼셀을 같이 좀 말씀드렸었죠. 이 범한 퓨얼셀도 어제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뭐 13%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은 잠수함 연료전지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일부적으로는 뭐 수익 신호도 좀 돼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인 목표가는 제가 47,000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경우는 간밤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또 수소 그 열차를 또 하기로 했다는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최대 글로벌 수소 행사가 또 열리기 때문에 47,000원까지는 다음 주까지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누보란 종목을 또 오늘 뭐 제가 주초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비료업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천연가스 값이 급등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천연가스 값이 급등하다 보니까는 유럽에서 비료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료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 노보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오늘 올라가다 말았습니다만은 천연가스 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또 러시아에서 오늘 뭐 중대 발표를 한다는 뭐 그런 어떤 찌라시 같은 뉴스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전쟁이 끝날 기미는 안 보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비료 관련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목표가 3,000원까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은 S에너지 제가 이 높아지는 전력 가격에 있어서 항상 강조했던 게 태양광, 풍력, 원전인데 S에너지도 오늘 최근에 고점을 넘어서면서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결국 태양광 기업들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아직 올라갈 자리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보시면 화성 밸브를 제가 이제 그 조선 기자재 쪽에서 실제 조선 기자재가 올라간다기보다는 미국이 시추를 또 이 대량 허용하게 되면서 이 어떤 피팅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도 올라서고 있으니 화성 밸브도 역시나 목표가 9,000원까지 보시면서 계속 홀딩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결국은 오늘 시장은 좀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올라갈 종목 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에너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왜 원전이 가다 말았을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신재생 에너지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리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현덕의 덕분에 종목을 또 공개해 볼 텐데 그 전에 제가 또 깜짝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지갑을 열어서 드리는 이벤트 맞추시면은 31가지 골라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네, 네. 여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랜덤으로 선정을 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오늘 좀 어렵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네, 키워드 볼까요? 네. 방산과 수소가 만났다. 방산주가 너무 강하죠? 네. 근데 이제 방산주가 강하긴 한데 웬만한 종목들 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는 좀 쉽게 접근이 안 되는데 여기 지금부터만 올라가는 방산주에다가 이 수소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죠. 일단 한국방산이 이 메이저리그에 진입하고 있다. 방산에서 세계 수출 5위국까지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오늘 폴란드하고 무기 수출 본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요게 지금 본계약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지금 FA50 경우 공격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계약은 체결했으나 본계약을 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이제 어떤 방산의 어떤 그 시작이 되고 있고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다른 나라까지 협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K2 전차, K9 자주포 1차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25조 원 기본 계약을 체결돼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이제 FA50 경 공격기 48대까지 포함해서 25조 원인데요. 이게 지금 탄약 운반 장갑차라든가 탄약 같은 거 봤을 때 실제는 25조지만은 40조 원까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에 체결돼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K2 전차, K9 자주포 1차분인 건데요.
K2 전차가 180대로 4조 5천억 규모, 그다음에 K9 자주포가 212 분량으로 3조 2천억. 그래서 약 8조 정도가 먼저 본계약 체결돼가지고요. 이제 폴란드로 좀 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기본 계약 체결했을 때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으나 본계약 체결되면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가 아니라 지금 호주, 노르웨이 등과도 지금 무기 수출 협의하고 있다. 지금 호주의 차기 장갑차 같은 경우는 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청궁2 요격 미사일, 그다음에 차기 후위함, 이동식 대공포 방공 체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역시나 FA-50 경 공격기, 그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K2 전차 수출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폴란드만 본계약 체결했습니다만은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 그 콜롬비아까지 지금 많은 곳에서 이제 어떤 그 우리 K 전차, 자주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수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 국가로서 수출 5위국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부품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방산과 수소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저는 키워드를 보고 이거 어렵겠다. 네. 오늘 돈 굳겠다고서는 딱 이벤트 열었는데 네. 너무나 많은 많이 분들이 나왔나요? 정답을 올려주셨어요. 아마 수소에서 제가 볼 때 나왔을 것 같은데요. 방산만 쓸 걸 그랬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죠. 네. EM코리아입니다. 사실 저는 이 회사는 그냥 수소 관련주로만 알고 있었는데 방산이 엮여 있어서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소를 알고 있는데 실제 방산 쪽에서 매출이 41%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주로 올라가고 있고 네. 실제 수소 모멘텀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K9 자주포 부품을 생산합니다. 방산항공 매출이 41%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하나디펜스하고도 106억 규모의 물품 구매 계약을 바로 7월 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실제 이 K9 자주포 부품이 좀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격발기 조립체, 실린더, 이 크레들 조립체까지 육군의 주력 장비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국내 유일의 TBM 생산 업체인데요. 터널 굴착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이 비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서울이요. 서울시가 이제 4조 원을 들여서 빗물 터널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이런 터널을 또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좀 올라갔었는데 바로 이에 대한 수익이기도 하고요. 자회사 EM솔루션하고 엘컴텍이 있는데 EM솔루션이 지금 수소에너지 스테이션 제조 및 시공을 하고 있고 엘컴텍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방산주의자, 건설주의자, 그다음에 자회사, 수소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만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K9 자주포에 부품이 들어가고 있고 바로 지난달만 하더라도요. 하나디펜스에 100억 이상의 부품을 공급한 만큼 우리가 방산주로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EM코리아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살짝 좀 올라와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6월 달에 급락 나왔던 부분을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닥 위로 올라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방산주들 보면은 현대로테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를 본다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아서 지금 접근해도 충분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요 4,4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3,65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코리아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4,400원, 손절가는 3,650원. 이렇게 오늘 시청자분들이 정말 아는 게 많으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제가 정답자를 고르는데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셔서 제가 랜덤으로 누구를 꼽을까 하다가 가장 빠르게 올려주신 거의 막상막하 비슷하게 올려주신 두 분께 제가 두 분이나 네. 무리하시네요. 네, 무리했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 굶겠습니다. 네. 라떼 아이스님 그리고 김아림님께 31가지 골라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여름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 오늘가 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14개 치시면 됩니다. 못 들어오면 저희가 안 드려요. 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인지 또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수상하다 흑연. 네. 흑연 관련주네요. 흑연 관련주인데 사실 이제 흑연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미국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건데
흑연이 지금 우리가 중국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그 전기차 소재를 앞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거리가 많은 상황이죠.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플레 감축법에 의한 전기차 소재 기업들의 고민인데 값싸고 흔한 흑연이지만은 이 배터리 업체가 더 큰 고민인 이유는 바로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또 여기서 또 가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흑연이 들어갔을 때는 미국에서 어떤 그 지원을 받기 힘들거든요. 그런 관점 때문에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음극재 핵심 재료인 흑연. 이 흑연이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채굴에서 재련까지 거의 모든 생산 과정을 중국이 꽉 잡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존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로 이 IRA를 보게 되면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로 배터리를 만들어야만 지원해 주는 거고 중국 내에서 만든 어떤 소재를 쓰게 된다면은 지원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어떤 소재를 좀 빨리 탈피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흑연이요. 전기차 시장 성장하면서 이 수요까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좀 낮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요가 전기차 배터리 한 개당 흑연 함유량이 20-30%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단일 광물로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 점유율이 많다 보니까 힘든 건데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소재와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종목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두 번째 종목명이 너무 이거 다들 아는 종목이잖아. 그래서 네. 제가 첫 번째 했는데 네. 정답자가 없습니다. 이게 이벤트가 안 걸려 있어서 그런 네. 건지 흑연과 이 종목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건지 두 번째 어떤 분은 모나미 아니냐고 하는데 모나미 나가라고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모나미는 손들고 있으라고 하시네요. 두 번째 흑연과 관련된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네. 대주전자재료.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 하면 저는 MLCC 쪽이 떠오르는데. 그쪽은 이제 원래 사업이었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사업으로 집중하는 게 지금 이제 그 실리콘 응급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응급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다 대주전자라고 알아봤을 것 같은데 흑연하다 보니까 못 알아봤을 것도 같아요. 2019년도에 실리콘 응급제를 상용화에 성공했는데 이 실리콘 응급제라는 게 지금 현재 대주전자 재료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업체 하나, 중국 업체 하나 딱 3개만이 상용화에 성공해가지고요. 실제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 응급제, 원래는 응급제가 흑연 응급제인데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흑연 응급제보다도 에너지를 또 4배가 더 많아서 어떻게 보면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어떤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실리콘 응급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재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흑연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떤 그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규모 증설을 진행 중인데 현재 올해 생산 능력 목표가 3,000톤 수준이거든요. 근데 2년 뒤 2024년까지 1만 톤으로 끌어올리고요. 26년까지는 2만 톤으로 끌어올립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지금 우리 이 배터리의 대표적인 LG 엔솔이 지금 대주전자재료에 지분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를 할지 아니면 합작사를 만들지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만 나온다면 아마 또 급등할 것 같은데 어제하고 오늘 흐름 보면은 뭔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배터리 3사가 실리콘 응급제 경쟁에 본격화 들어갔다. 실제로 지금 이 실리콘 응급제를 처음 쓴 게 그 포르쉐 타이칸에 좀 적용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 SK 차세대 배터리 젠5에 적용되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는 구반반 배터리에 지금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가고 있고요. 포드의 F150 이 라이트닝 전기차 모델에도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전기차에는 지금 다 이 실리콘 응급제가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증설하고 있으면서 지금 조만간 LG 엔솔에서 또 어떤 지분 확보라든가 합작사 설립이 나온다면은 주가의 급등 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3거래일 연속 올라가면서 무언가 좀 있는 듯한 그런 모습 나오고 있고 3거래일 연속 오른 것 치고는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인플레 그 감축법에 대해서 이 전기차 소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에 대한 수혜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인플레 감축법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너무 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LG 엔솔의 어떤 지분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크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1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86,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6,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이 좀 전략 강이었는데 네. 다음 주가 한번 더 궁금할 겁니다. 잭슨홀 미팅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 다음 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 끝나고의 내일장 다음 주에 대응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무료 방송 잘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